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코스피와 삼성전자 반등 목표치와 반등 주도주를 알아보자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그렇죠. 이 반등의 성격에 따라서 반등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등한 주도주들이 또 성격에 따라서 반등의 또 목표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황 보시고 한번 반등 목표치와 반등 주도주들 한번 알아보시죠. 어제 제가 그렇죠. 종목 방송하면서 이 반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반전 캔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 캔들에 대해서 기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전 캔들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 심리에 역행하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게 이제 이런 장대 양봉, 바닥에서 나타나는 장대 양봉, 또는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는 장대 음봉인데, 예를 들면 바닥이라는 거는 계속 하락한 거죠. 계속 하락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초 개파락했는데 이게 양봉이 딱 하고 나타나면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만들 수가 없는 캔들입니다. 이거는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이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개파락한 다음에 이런 양봉이 생기면 어, 그렇죠. 상승 전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봐서 고가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는 경우 매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어, 아, 하락 전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하나짜리 말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는 뭐냐면 음봉 다음에 음봉의 절반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 관통형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반전 신호고, 또 하나는 더 확실한 거는 음봉이 좀 커야 되겠죠. 이거를 잡아먹는 더 큰 양봉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반등의 신호입니다. 반등의 신호예요. 그냥 반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지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린저 밴드 밖에 있는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일선 밑에 있던 게 5일선 위로 종가가 올라옵니다. 종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5일선 위에 몸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5일선 안착. 그래서 보통은 확실하게는 5일선 위에 몸통이 딱 올라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런 걸 5일선 안착이라고 하는데, 오늘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로 반등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장악형 말고 이게 양봉이 조그만 게 있을 수 있어요. 음봉보다 작은 거. 이건 상승 잉태형인데, 장악형보다는 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피가, 그렇죠. 상승 잉태형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두 개짜리 말고 세 개를 합쳐서 한번 보시죠. 코스피 시황 파악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 보고요.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스닥이랑 또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횟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리, 환율, 유가 보시고, 유가가 오늘 조정받으면서 금리 채권에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지표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래간만은 아니고요. 4일 만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 위시로 해서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건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이 장의 반등의 성격이 뭔지, 반등 주도주는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보니까 지금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구름대 지금 하단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왔는데 구름대 상단에서 꼬리 달고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사실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뭐냐면 결국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하면서 반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RSI를 보면 지금
과매도권에서 나왔어요. 골든크로스 만들고. 지난번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조금 일찍 반등이 나온 거예요. 조금 일찍 반등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의 성격상 밀릴 가망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목균형표상으로서는 기준선에서 밀릴 가망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밀린다기보다 거기서 일단은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세 복귀인지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코스닥이 사실 그 기준선까지 완전, 아니, 까만색이 전환선이죠. 전환선까지 반등을 했네요. 코스닥도 오늘, 그렇죠. RSI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만들고 반등했습니다. 예,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한 덕분이에요. 2차 전지가 지금 상승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을 지난번에도 살짝 넘겼는데 고점을 넘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지난번에도 바닥 찍고 거의 그 고점 근처까지는 상승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등이 계속될지 주목이 됩니다. 어제 나스닥이 사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나스닥은 지금 조정이 지속 중이고 RSI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추봉 한번 볼게요. 역시 나스닥은 지금 사실 그 까만색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이 필요해서 주봉상도 지금 RSI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한두어 번 지금 나스닥과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는 봐야죠. 뭐. 지금까지는 대체로는 따라갔으니까 따라갈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근데 이제 국고채, 그렇죠. 가격도 오늘 반등을 했네요. 반등을 해서. 그러면 뭔가 이제 다른 변수가 생겼겠죠. 변수가 생겨서 반등을 한 거고. 물가에 뭐, 예를 들면 유가가 하락했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RSI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환율이 사실 지극히 많이, 많이 올라갔는데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코스피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환율의 꼭지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날카롭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과도하게 또 쓸데없이 과도하게 떨어질 가망성도 있습니다. RSI는 뭐 지금 데드크로스 났는데 환율 떨어지는 거는 좋은 뉴스인데 아무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은데 그러네요. 유가가 제가 계속 조정세라고 했는데 결국 조정이 세게 나왔어요. 지금 RSI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준선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유가는 예전부터 주봉을 보면 그렇게 빨리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봉도 지금 RSI가 데드크로스가 나네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주봉의 그 고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등이 아니고 상승이 아니고 그냥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가망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죠. 연준도 스탠스를 바꿀 여지가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한 것 같네요. 유가 때문에. 지금 보면 외국인이 그렇죠. 3일 동안 팔다가 다시 샀어요. 결국 결자해지 했는데 기관은 뭐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기관은 다행히 많이 팔아서 지금 저 프로그램에 좀 물량이 비어서 좀 살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거래가 오늘 그래도 터졌습니다. 조금 5일선 근처에 막혔는데 사실 볼린저 밴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옳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에서 막히냐면 보통 21선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21선에서 막힐 수 있고 21선하고 좀 이격이 있잖아요. 이격이 있어서 2710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여기 11선에서 막힐 수도 있는데 기세로 봐서는 21선까지는 일단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선 근처에 가서 그 전에 이제 종목들의 행태를 봐야죠. 행태를 보면 이게 상승인지 아니면 반등인지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요. 얼마나 변했는지. 월봉, 월봉상 스토캐스틱 여전히 단기 데드크로스 나 있고, 주봉상도 데드크로스 나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조정 나오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그 전에 이 동그라미 표시한 이, 그렇죠. 빨간 봉이 아니고 흰봉으로 떨어진 낮아진 스토캐스틱 봉이 아니면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번에 세 번째네요. 3, 세 번인데 한 번, 두 번, 과매도권에서 트라이 한 게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상승세 복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도주 좀 봐야죠. 차, 금융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번 종목 보면서 이게 진정한 반등인, 진정한 상승장으로 복귀인지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많이 반등했지만 반등세는 약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상태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빗금친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기준선 위에 딱 멈췄어요. 멈췄고 반등했는데 조금 반등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막 상승해서 조정받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 반등한 종목들은 상당히 이 긴 기간 조정받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요. 조정 하나 나왔거든요. 반등하고 또 재차 반락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니까 삼성전자는 좀 더 보시죠. 파동을 한번. 삼성전자 지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5파동 상승인데 5파동 중에 그렇죠. 이게 이제 5의 1, 5의 2, 5의 3 정도 되는데 5의 3 정도 되는 거 중에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왔는데 결국 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면 몇 주, 한 1, 2주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다시 반등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조정이 끝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캔들 차트 일봉인데 이게 뭐 아래쪽으로도 조정을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 이 정도 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LRS가 아직 그렇죠. 골든크로스가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하락세고 RSI도 하락세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 중입니다.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도 아직 골든크로스를 안 만들었는데 아무튼 위로 향하긴 했어요. 단기가. 중기 장기는 아직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은 지속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사긴 했는데 사는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그냥 약간의 매수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피보나치인데 71,700원에서 86,000원까지 상승한 거에 지금 50%, 78,000원대, 78,800원대 50%대에서 반등이 나왔고 어제 제가 한 최대 77,000원까지 조정 얘기했는데 아무튼 50%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이나 11선 근처에 막힐 가망성이 있어요. 그랬다가 재반락해서 또 이렇게 또 조정을 나올 가망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적극적으로 예, 뭐 이렇게 보유는 당연히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반등 목표치는 한 8만 8천원, 8만 3천원 만약에 반등을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8만 3천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8만 2천원 선에서 막힐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5일선이 21선을
일단 이탈했어요. 이탈해서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망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목균형 프로만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역시 진짜 강한 종목이에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선에서 밀리긴 했어요.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이 이제 하늘색이 현재 주가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뭐 진짜 강했다면 전환선을 뚫었겠죠. 근데 전환선에 막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세인 건 맞는데 상당히 역시 강한 종목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는 그렇죠. 전환선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유일하게 반등 안 한 종목인데 그렇죠. 이게 뭐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상승 시도했다가 지금 접어서 지금 반락을 한 거잖아요. 반락을 해서 전환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상승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는 지키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만 남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쉬었어요. 전환선까지 내려오진 않았네요. 그 외의 종목들은 반등을 했는데 금융주들이 크게 반등하진 않았어요. 금융주들이 원래 금융주가 올라가면 지수 상승장이라고 볼 텐데 아직 금융주가 그냥 바닥 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그렇죠. 삼성화재도 구름대 밖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죠. 반등을 안 했어요. 반등을 안 했고 5일선 회복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지금 사실 그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고 그냥 보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 그렇죠. 대부분 기존의 그 밸류업 관련 주식들 기아 그러니까 차 그다음에 금융 지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반등세에서 뭐 크게 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대신에 조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큰 종목이긴 한데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구름대에서 반등을 해서 기준선에 막혀 있긴 해요. 빨간색. 하지만 그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행동을 보면 이 종목도 반등세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GS건설 뭐 건설주도 여전히 뭐 반등은 했지만 크게 그렇게 유의미한 반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락세에서 그냥 멈춰 있는 정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크래프톤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상승세를 이어갔고 좋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여전히 사실은 그렇죠. 어제 손절가 이탈해서 손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뭐 그렇게 반등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에요.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반등의 지속성이 있는지를 봐야죠. 카카오가 그렇죠. 전환선 위로 약간 캔들 올려놨습니다. 전환선 위로. 이제 내일 몸통이 전환선 위로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카카오를 조금 관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카카오가 이 이탈한 지지선을 회복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근데 사실 그 최하단을 이탈한 상태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등은 못 보여줬고요. 대신에 이제 조선주하고 2차전지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가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락한 만큼 반등했지만 역시 기준선 전환선을 돌파 못하고 전환선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하면 5일선은 회복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2차전지랑 조선주가 오늘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의 지속성이 있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2차전지 행동을 보면 반등했다가 약간 횡보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계속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코스피도 상승세 복귀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